아까 개업투쟁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사유재산권의 부정입니다. 공산주의 핵심이 요겁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은 내 거 없다는 거죠. 네 거 내 거 없다. 내 것은 전부 당의 것이고 국가 것이다.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유재산 없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북한이죠.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고 전부 국가가 농토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일할 맛도, 일할 재미도, 일할 의욕도 없어가지고 농토가 완전 황폐하게 되고 협동농장을 만들었더니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45%고 그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55%고 요런 말라 비틀어지는 요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부정입니다. 사유재산권의 부정은 자유의 부정이고 개인 생명의 부정이고 집단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난의 길로 가는 것이고 행복을 빼앗는 것이죠. 요거에 바로 좌편향입니다. 그럼 여기 교과서에 나타나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농지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농지개혁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뭘 가장 강조하느냐? 무상분배다. 무상몰수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 안 한 게 잘했다는 거죠. 한국의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뭘 붙어요. 즉, 왜냐? 유상분배다. 치료한테 유상으로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는 거죠. 그건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북한의 대실패한 농지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데 그것을 어디서 기초하느냐? 좌경적, 좌파적 가치관에서 그 중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념이 무서운 것이냐. 그런 이념을 딱 알면은 모든 글 쓰는데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교과서 하나를 보고 내가 사진을 한번 세워봤어요. 어제. 사진이 9개 나오는데 경제를 다룬 9개. 그 9개 전부 다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을 다룬 사진만 나오고 정주영 뭐 이런 거 없어요. 기업인을 다룬 이걸 바로 교과서로 채택을 한 멍청하다고 할지 아니면 간사하다고 할지 이 이명박 정부가 지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놓았는데 더 한심한 것은 중앙일보 같은 데서 그걸 필수로 지정하자는 캠페인을 벌리는 거 하면 한나라당은 그게 문제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 국민들을 깨우느냐 학부모들을 어떻게 깨우느냐 이 깨우는 일입니다. 각성시키는 일. 여론이 달라져야 이 세상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간조선에 아주 조승관 기자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국가 상징거리. 광화문에는 왜 대한민국이 없느냐? 광화문은 국가 상징거리로 보면 대한민국의 공간이다. 경복궁은 조선조의 공간이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은 조선조의 공간이고 그건 그 나름대로 잘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공간이니까 여기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현대사의 상징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만든 이 뭡니까? 광화문 광장에는 그 숱하게 많은 세종대왕 동상이 왜 또 하나 더 들어서가지고 이게 경복궁의 연장이 되고 조선조의 광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돈 5종류의 돈에는 전부 조선조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런던, 워싱턴, 그리고 캐나다, 또 이 파리의 국가 상징 거리를
쭉 조사한 게 이번 기사에 실려 있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공부가 됐어요. 두말할 것 없이 그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을 기리는 위대한 지도자와 특히 군인들을 기리는 상징물로 꽉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채워져 있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 앞에 있는 그 긴 거리를 샹제리제 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드골이 있어요. 드골이. 대한민국의 드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 드골은 죽을 때 유언을 해가지고 국민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족장으로 하되 가족과 자기와 같이 싸웠던 전우들만 참여해서 장례식을 하라고 딱 명령.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그 뒤에 프랑스가 드골과 관련된 거리 이름, 동상, 무슨 호칭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또 드골 이름을 딴 무슨 거리가 많습니다. 외국에도. 자기 나라에서 떠받드니까. 또 프랑스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도도하게 나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젠하워라든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뭐 지명이나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거리에는 조선조 대한민국 어느 누구한테 감사하지? 이거 무슨 무명용사 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도병 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이고 무슨 기업이 있나니? 노동자 하필이면 뭐 노동자 농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 노동자 농민 대한민국 안 세우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국가 상징거리를 아마 저 남대문까지 이렇게 계속 뭘 할 모양인데 이게 개념이 없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 이런 꼴을 만듭니다. 개념이 없는. 아까 중앙일보가 붉은 고등학교 한국사를 필수로 했다 하니까 야 자기들이 먼저 주장하던 거 그거 참 잘 됐다고 박수 치는 게 그게 다 개념이 없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개념 없는 인간이라 이야기하죠. 멍청한 인간이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거 다 개념입니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이념입니다. 이념이 있어야 개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개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념 없는 인간이 대통령하고 시장하고 돈 쓰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개념 없는 짓을 해요. 개념 없으면 뭐가 됩니까? 질서가 없어요. 개념이 없으면은 공부가 안 되죠.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개념 없는 인간이 너무 많다. 영혼이 없는 인간이죠. 왜냐? 이념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념은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리된 지식이 없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없다. 개념은 공동체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일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에 확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확신. 내가 하는 자기 정당성의 확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 하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 이념이에요. 이념. 모든 오늘날의 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은 낡은 것이다. 중도 실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중도 실력은 중도 편리주의지. 중도 실력은 중도는 맞는데 아까 우리 이근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게 그게 중도입니다. 좌우 사이에 중립하겠다. 좌우 사이에 중립하겠다. 선과 악 사이에 중립하겠다. 적과 동지 사이에서 중립하겠다.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하겠다.
요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그 중도의 작품이 교과서로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